여기 이제 공익협업센터라고 그러는데 이제 얘기는 그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시면 제가 전에 저도 사무실을 10평부터 시작했으니까 사무실 10평부터 38년 전에 10평. 그러면 10평에서 사무실 10평에서 고객한테 사실은 신뢰를 바짝 높게 세워주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훌륭한 모습을 보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미 공간으로서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 사무실은 주로 이제 어떤 세무사님들이 저희 사무실에 사장님들을 모시고 와서 여기서 직접 미팅을 이렇게 하죠. 이제 세무 컨설팅은요, 제가 보면 이럴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아무나 하지 않는 투입은 많으나 이제 결실이 쉽지 않아요. 이게 세무 컨설팅이 맞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저하고 실무에 대한 업무를 좀 하실 텐데 여러분이 보셔도 하셨던 분이 아니시면 저거를 내가 다 저걸 의사결정해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또 들어가 보면 복잡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어디선가 미스가 한번 딱 나면은 이제 그 다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진도가 안 나가면 대책이 없어요. 이게 왜 정해진 스케줄인데 안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쉽지가 않다. 그리고 투입은 많지만 결실이 보기 어렵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교육도 저한테 받고 가서 뭐 또 해보려고 고객도 미팅을 한번 해보는데 도대체가 일이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 교육 받고 자료 다 봤는데 나 이거 할 거야. 그럼 고객이 있어야지. 그럼 고객을 찾아야 되잖아요. 고객을 찾는다고 1년을 노력해서 계약을 할까 말까 하는데 계약이 안 되는 거야. 1년 지나고 이제 2년 지나면 이거는 안 하는 게 나아. 저거 전혀 할 필요가 없다. 나한테 고객이 없는데 왜 이 생각을 해요? 교육받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그래서 제가 드리면 투입은 많은데 오랫동안 노력을 했는데 결실이 안 나와. 그래서 이게 세무 컨설팅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하고 1만 시간. 그 이제 10,000시간을 투자하면 비로소 내가 전문가가 된다.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죠. 1만 시간의 법칙 책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내가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무진장한 투입을 시켜야지 된다. 실제로 한번 제가 계산해 봤어요. 계산해 보니까 하루 3시간씩 열심히 한 200일 정도로 계속하면 16년이 걸려요. 그게 10,000시간이야, 이게. 대단하잖아요. 생각해보죠. 3시간씩 매일 내가 열심히 해서 그거를 1년 360일 못 할 거 아니에요. 한 200일만 해보자. 16년이 걸려요. 그럼 하루에 6시간을 해야지 8년 걸리죠? 12시간씩 해야만 비로소 4년 안에 내가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무사라는 전문가를 갖고 계신데 여러분은 분명히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하셔가지고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번 여러분이 세무사를 합격할 때 그 시간을 다 계산해 보면 반드시 10,000시간이 넘을 겁니다. 이 10,000시간이 넘지 않고 공부한 사람은 그건 조금 이제 문제가 있어요. 제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래서 어쨌든 이렇다. 이만큼 노력을 해줘야 된다. 어렵지만 우리 컨설팅을 해야죠. 해야 됩니다. 컨설팅은 이래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아까 제가 이제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컨설팅 질문이 뭐가 있을까? 그런데 실제로 컨설팅이 이렇게 많아요. 제가 10년 전에 세무 컨설팅에 대한 얘기를 우리 회원들하고 많이 얘기했을 때 많은 회원들이 컨설팅이 도대체 뭐야? 세무 컨설팅이 뭘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같이? 이게 법인 전환할 때 여러분들 많이 하잖아요. 법인 전환 많이 해요. 근데 법인 전환할 때 영어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영어권에 대해서. 근데 과거에 제가 10년 전에 교육을 할 때 법인 전환 영어권 계산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세무사님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영어권을 계산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뒤로 이제 영어권을 계산을 많이 하죠. 법인 전환할 때. 그 이제 전에는 영어권을 많이 계산을 했다고 국세청에서 조사해서 영어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죠. 이게 크게 계산했다고.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영어권을 법인 전환하는데 계산 안 했다고 지금 이제 부당행위 계산으로 과세를 한 사례들이 이제 생겨요. 영어권을 법인 전환할 때 계산을 안 해서 부당행위 맞잖아요. 법인한테 저가로 회사를 넘겼으니까 영어권 대가를 받고 넘겨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문제가 되면 무슨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부가세 문제 생기죠. 그죠? 부가세 문제. 그다음에 영어권에 대한 그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 생기죠. 그죠?
그다음에 기타 소득으로 가든지 양도소득으로 가든지, 그다음에 법인에서는 이게 원래 자산 취득해가지고 감가상각에서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무상으로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자산 취득 비용 처리 못하죠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인 전환 영업권 계상 문제가 세무 컨설팅 파트에 사실은 중요한 자리를 또 잡고 있다고 보시면 맞고요. 퇴직급여 중간정산 문제가 과거에 많이 또 이슈가 돼서 2010 몇 년도에 중간정산을 못하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때 직전에 이제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많이 했어요. 근데 또 사실 따지고 보니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중간정산을 뭐 이제 해달라고 많이 해서 했는데 돌이켜 보면 그분들이 지금까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 뭐라고 하냐면 중간정산 그때 안 했어야 된다고. 중간정산을 너무 빨리 해서 퇴직금이 너무 적다. 근데 그 뒤에 이제 퇴직금을 다시 이제 돌이키는 작업을 또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어느 때 그 시절에 컨설팅이 올바랐는지의 문제는 뒤에 또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복귀가 되기도 하고, 특허권 양도 문제 그렇죠. 이것도 세무조사 많이 했죠. 지금도 아마 특허권을 많이 한 거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차등배당은 지금 현재 잘 못하죠. 차등배당은 제도가 바뀌었죠. 그래서 차등배당을 하던 때에 이제 차등배당을 이제 증여세까지 함께 과세하도록 됐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차등배당을 대부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도 하는 게 있는데 대부분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익소각도 이제 이익소각을 2017년도 이전부터 이익소각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자기주식 취득과 좀 유사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세무서에 과세를 해서 소송에 이제 들어가 있고, 1심에서 여러 건의 이제 납세자 승소가 일어나고 있고, 이제 고등법원에 현재 들어가 있는데 고등법원의 판결은 아직 안 나왔어요. 곧 나올 것 같은데 그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익 소각과는 좀 다른 자기주식 취득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죠. 이건 뭐냐면 얘는 자기주식 취득해서 소각하는 거고, 얘는 자기주식 취득해서 가지고 있는 걸로 이제 나누면 되죠. 제가 여기서 위하고 아래를 칼라를 달리한 것은 어떤 거냐면, 위는 이미 이제 좀 지난 컨설팅 했던 거, 지난 것들. 이거는 현재 이제 이거 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뭐 완전히 지난 건 아니고 현재도 이 부분은 이제 진행 중에 있다고 봐야 되겠고, 퇴직급여 중간정산도 어느 부분에서는 하기도 하죠. 어느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 하기도 하고, 특허권도 필요한 때 지금도 하기도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게 유행이 좀 떠났다 그런 얘기지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차등배당도 전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차등배당을 하죠. 차등배당은 언제 할까요? 오늘 시간 중에 마지막 시간에 아마 저 뒷시간에서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얘기할 텐데, 차등배당이 그 자녀 법인한테 배당하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 회사의 지분을 자녀 법인이 가지고 있을 때 아버지 회사가 자녀 법인으로 차등배당을 하는 경우는 법인세 과세하지 증여세가 없잖아요. 법인 소득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차등배당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인 차등배당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 거예요. 거기서는 차등배당을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등배당은 컨설팅이라는 게 떠났다. 우리한테 떠났으니까 아무 관계가 없어. 그게 아니고 차등배당이 새로운 영역으로 또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내 근로복지기금, 이제 주식 명의지탁 환원, 가업승계사회 특례, 이런 부분들은 현재 늘 우리 주변에 이제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할 것은 여기 자기주식 취득 이 부분하고 아마 차등배당 쪽에 약간 관련돼 있어서 그 특정 법인, 특수관계 법인 주식 거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머지 부분들은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우리 세무사님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컨트롤하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주식 명의지탁 환원하고 가업승계사회 특례를 아마 다음 분기 때 제가 할 수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이제 없으신가 봐요. 자리가 두 자리 남아있는지 보니까 꽉 찼고요. 뒤에서 안내를 잘 해주세요. 네. 자, 이제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런 걸 하나 넣어놨어요. 여기 이제 컨설팅 이슈는 뜨고 지고라고 제가 넣어놨죠. 뜨고 진다. 무슨 얘기냐면 컨설팅이 주변에서 막 움직이다가 어느 날 되면 이제 떨어져요. 이게 또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데 우리 세무사님들은, 컨설팅에 관심 없는 세무사님들은 그 제도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 게 그렇게 이용이 됐었어? 나는 몰랐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거래처에 차등 배당을 해준 적이 있나? 업무를. 차등 배당을 해준 고객이 있나?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차등 배당 하는 분이 별로 많이 없는 거죠. 실제로 또 제가 또 요즘에는 이런 얘기도 하죠. 배당을 많이 하는 회사에 대한 컨설팅. 근데 제가 우리 세무사한테 물어봤더니 거래처가 배당을 많이 하는 회사가 없어요. 전 거래처 중에 배당을 많이 하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회사는 컨설팅 거리가 또 잘 없는 거죠. 이게 배당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회사에서 자금을 많이 유출시켜 가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세무사가 컨설팅 하기가 좀 좋죠. 왜냐하면 배당으로 가냐? 지금 주식 증여해서 회사로 팔아가지고 돈을 가져가냐? 회사에서 돈을 가져가는 건 똑같잖아요. 배당으로 해서 빼가나? 아버지의 주식을 자녀한테 증여해서 그 주식을 회사로 팔아서 돈을 가지고 가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세금이 어느 게 많을까요? 세금이 배당소득세가 많죠. 주식을 증여해서 회사로 팔아서 돈을 가져가는 것이 더 세금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여기 이제 자기 주식 취득에 대한 컨설팅을 조금 머릿속에 이제 익히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이제. 아, 이걸 이렇게 하자. 별 많이 없는 거죠.